발표되었던 소유를 다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 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개시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의 20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이 글은 천성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선 원효 성자께서 소관을 던져 위기에 빠진 대중을 구했다는 옛 기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원효의 척반설화 외에 천성산과 원효 관계를 완성했습니다. 서반을 중심으로 한 설화가 그 전에 있었다면 천성산과 원효 관계의 밀접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조선 후기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설화의 변화상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양산학 국문부서의 천성산 조사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효가 창건한 89암자 가운데 한 곳인 홍룡사의 불경문화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 장은 척반설화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천성산과 원효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화가 사실로서 이제 변형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그 과정들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원효가 소관을 던져 대중을 구했다는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897년 총의 창현스님이 찬한 송고순전 원효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번거롭지만은 처음이기 때문에 인용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처음에 원효가 행적을 벌인 것이 일정함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에 고정됨이 없었다. 혹은 소관을 던져 대중을 구하기도 하고 혹은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여러 곳에서 형체를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모든 곳에 일멸할 것을 구하기도 하였으니 외로나 지공의 무기와 같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송고순전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은 21페이지 하단부터 22페이지까지 인용문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청어 스님의 이제 그 원도 스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인용문 바로 밑에입니다. 인용문은 조선 후기 월조 도안스님과 서람 추궁의 후손인 허정복종이라고 하는 스님의 기행문이 있는데 그 기행문의 제목이 속향산론입니다. 이 기록의 일부분을 보면은 이 묘양산에 관한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한 기행문입니다. 그 밑에 줄 예컨대로 이 논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 함산의 절에 계를 받지 않은 승려가 지점이 되어 향화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사마상은 대중이 함몰되기 위해 정해진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절의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을 불쌍히 여겨 신통력으로 소반을 함산에 던졌고 소반은 함산사의 법당 주의를 돌다가 나갔다. 대중들이 그 소반을 구경하고자 밖으로 나갔고 마침내 절과 지전승은 함몰되었다. 허정은 이 일을 계기로 척반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허정 스님이 적어도 1733년에 입적했으니 숙종인문과 영종인문이 연간의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의 어떤 상이점들이 보이는데 그 밑에 줄입니다. 설화의 내용에서 하무산 절에 대중을 구한 것은 사마산이었고 원효스님이 아니라는 거죠.
대중이 아닌 연못의 물고기를 구하고자 소관을 던진 것이 특이합니다. 허정스님이 지칭한 삼화상은 겨울이면 진물 안에 들어가 기거하다가 여름이면 나와 조개 안에 거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효스님이 아닌 이 글을 쓴 허정스님과 동시대를 살다간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이제 허정스님의 스승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대체로 고려말 대군 경안, 태국 고우, 나홍해근 스님을 삼화상으로 제칭하지만 지금 이 글의 문맥상 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정스님이 소개한 이 설화는 묘양산 비로봉 서쪽에 척관대에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송고승전 이후 최초로 조선 후기 불가의 기록에 소개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대의 대부분 사찰이나 암자의 창관사가 바로 이제 척관대 설화를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1879년 고운자 희근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묘양산 척관대 사절기 기록입니다. 1911년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조선 사찰사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 초 허정스님의 속향산록에서 기록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허정스님이 기록한 삼화상 대신 원효스님이 주체였고 중국 하무산의 사찰과 법회가 아닌 중문고 큰 불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삭발의 법당을 관리하는 지점이 된 인물이 출가와 환속을 반복한 채 증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제의 대상 역시 연못의 물고기가 아닌 사후대중입니다.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설화가 지니고 있는 내용상이 조금 변색이 되는 그런 어떤 양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 인용문은 이 설화 그리고 오늘날의 천성선과 원효스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용문은 일제 강점기 금명 고정의 대결록에 수록된 범의 가강스님의 척관대 기라고 하는 기문입니다. 이 1875년에 범의 가강스님이 그 사제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이북, 강원도, 평안도, 한경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을 유람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의 행적을 보면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그런 이제 소임을 하신 게 여러 가지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간스님의 척관대 길은 말미에 유행하는 길선에게 써서 보인다는 것으로와 유람 당시 그러니까 1875년 당시에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서정 법종 스님과 고은 희근 스님의 기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소관을 날리는 것을 허정 스님은 중국 하무산이라 했고 가간 스님은 회화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무산은 중국 절강성 오흥면에 있는 산이들이고 회화산은 상동관도의 고분산 회화사로 대체로 회화산을 제칭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양산학 연구소 작년에 그 개최했던 세미나에 불과하고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출입니다. 인용문에 대한 설명인데 이전의 기록은 원효나 삼화산이 대중을 구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은 가간 스님의 기록은 원효 스님이 신통력으로 천정의 스님들을 회동 양상의 천성사로 옮기고
천명이 모두 돌을 깨우쳐 그 산의 이름을 선성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천명 중에 8명이 깨치지 못해 동화사 오도암과 성성하면서 깨쳐 마침내 산 이름을 활공산이라고 했습니다. 가간스님의 첫 반대기는 원효스님이 천성산에서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강설하고 독송화했던 화엄대, 원효와 착반대, 천성산, 활공산, 이 산성 등이 동시대에 원효스님이 남긴 발자취라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가간스님의 이 기록은 원효스님의 첩반과 천성산 설화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설화가 엇갈린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보다 진전된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로 거듭났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천성산과 원효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지스님과 제 뒤에 또 석규람 선생님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홍룡사의 불교문화입니다. 홍룡사는 673년 원효스님이 중국의 스님 1000명에게 천성산에서 화엄경을 설법할 때 창건한 사찰입니다. 예컨대 원효 스님이 제자들을 위해 창건한 89개 암사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89개의 사찰 중에서 불과 지금 현재는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제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주변 경관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31페이지 인용문 바로 끝입니다. 조지 스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1918년 서근 이재영이 66세 되던 해 병을 치료하고 홍룡폭포 아래에 중마고인 권순도와 함께 정자를 세우고 지은 우리의 소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가 묘사한 홍룡사의 풍광입니다. 우선 골짜기가 깊어 수십 리가 되고 상류에는 폭포가 있으며 절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홍룡사 천길 푸른 절벽이 좌우로 둘러싸고 수많은 수목들이 이 아래를 둘러 푸르게 에워싸고 있다. 그러다가 산에 햇빛이 막 비치고 무지개 그림자가 번뜩거리며 골짜기에 바람이 한바탕 뒤흔들면 우레소리가 펑펑 울리니 참으로 절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절과 폭포가 풍광뿐만 아니라 길지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이런 그 풍광을 읊기 위해서는 저같이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길속의 심정으로서는 이해를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가홍정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참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기록들은 그 이재영의 그 감회랄까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이제 식구로서 남겨진 부분입니다. 32페이지 인용은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실 또 다른 근절에 비해서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내 시절에 비하면 사실상 좀 왜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더 조지 스님과 이 사주의 대중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홍룡사는 창건 이후 역사가 전하지 않다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영남 제1선원으로 앞자의 선물장이었습니다. 이 밖에 선불장,
천불, 선전, 관음전, 나한전 등의 여러 정각이 있었던 선성산의 대가람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제 어떤 그 규모라든지 역사적 사실들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지만은 이것이 아마도 선성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보다 더 확대한다면 이런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로 하다는 생각입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점입니다. 홍룡사는 세 분의 관음보살이 공안되어 있는 관음 도량입니다. 법화경 고목궁은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위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그래서 성문으로 제도할 위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대사에 따라 가지가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룡국호는 먼저 제일 국호를 바라보며 자리한 관음전에는 백의 관음과 랑전 관음 보살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창건주 원효스님은 일찍이 항상 법화경을 강설하고 있었던 랑주를 만났고 가는 진실을 충견하여 낙산에 가는 길에 벼베는 여인이나 빨리하는 여인 등의 가는 보살, 음신들을 만났습니다. 원효스님은 법화경 종요, 법화경 방편풍요가, 법화약술, 법화약요 일권 등 사정에 있는 법화경 주석 역시 교수였습니다. 요컨대 홍룡사의 백의 관음, 랑경 관음, 천수천왕 관음 보살 등과 홍룡법화는 창건주 원효스님과 지중한 인연을 지니고 있으며 창건 당시부터 관음신앙의 성지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경호 교수님의 청성삼 홍룡사에 대한 역사성, 문화적 가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대구대학교 역사교학과 장희용 교수님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대 장희용입니다. 이런 중요한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이런 학술대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주지스님도 그렇고 양산시 의회에서 또는 문화원에서 온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남겨서 그 이후 문화를 전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초를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또 문화원의 작년에도 했고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지원이 있을 거고 이것이 계속될 때 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천성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불교 문화적으로 이런 학술대회를 열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학술 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43페이지 앞부분하고 일부는 읽을 거고요. 일부는 제가 추가해서 말할 건데 결론적으로 일단 가야겠습니다. 먼저 오경훈 교수님의 천성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례 중에서도 오정의 책관설화의 흐름과 홍룡사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른 이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물을 볼 것 또는 앞으로 여기 다행히 또 인사 말씀에 시와
의회에서 또는 문화원에서 와서 제가 또 대구대에 가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지역사, 향토사의 남양주 시지를 6번째를 만들면서 느끼면서 거의 이제 이런 자리에 있어서 기존에 부탁하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척반설의 전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천성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참고교사 부분 첫 번째 척반설의 전성과 전파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반을 던져 대중을 구했다는 척반설의 주인공인 원효가 천성산에 89개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여기서 원효 스님이 창건한 89개 사찰이 있는 천성산은 삼국연사의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덕 2년 중에 문무왕이 상주, 요거는 흔히 말해서 양산을 삼양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야기. 흔히 말해서 경주 중심에서 이제 통일되면서 요 양산 지역에 하나의 주가 설치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상주에 군주를 두고 상주 하주의 땅을 나누어서 삼양주를 두었는데 하주는 지금의 장령군이고 암양군은 원래 하주의 속견이다. 요거는 경산 지역을 택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상주는 곧 지금의 상주로 혹은 상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흥왕과 진흥왕의 영토 확장 정책에 따른 지방 정책에 따르고 그러면서 양산 지역이 삼양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건주 원화가 오존 스님이 법화경을 강설하고 있을 때 낭지를 만난 곳 역시 영축산이라고 상국유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정필 교수님은 오늘 천성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서 오늘 천성산의 원효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잘 소개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신라 선덕왕은 왕권 확립과 통일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법흥왕 때 불교가 봉인된 이후로 재임기간 25곳의 사찰을 창건하였습니다. 당에 유학하던 자장을 귀국시켜 대국통으로 임명하여 불교를 국가로 다스리는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룡사 구청 석탑수 건립과 통동사 건강계단에 부처님의 사진을 안장했습니다. 자장스님은 당시 불교와 정치를 사회에 융합시킨 인물로 통도사를 창건했다는 게 유명한 일입니다. 즉 자장스님은 영축산을 중심으로 종교적 이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동시대 원효스님은 영축산 남서쪽 천정산의 불교 대종화에 힘쓰면서 89개 암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선산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 문화적 의의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척반설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요약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경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한 부분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고려 부분이 좀 없고 조선 전기 부분이 없고 조선 후기 부분에 나오는데 설화에 대한 부분은 비슷합니다. 근데 지역이 묘양산, 삼국무사가 아주 묘양산을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묘양산 부분하고 천성산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아마 척반설화를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한 것 같은데 아마 묘양산이라든지 천성산이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주 천성산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읽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후 천성산의 척반설화는 신통력으로 1000명의 스님들을 회동 양산 천성 옮겼다. 1000명이 모두 돌을 깨쳐 그 산 이름을 천선을 한다. 깨치지 못한 8사람 중
5사람은 대구 동화서 오도하면서 3사람은 삼성하면서 깨쳤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로치어는 중국 법원사 성녀 천공 12분의 성녀 중 4사람은 상주 공덕산에 머물며 성불하여 드디어 이름을 사불산이라고 고쳤다 하였습니다. 문경 사불산의 책발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묘양산에서 천선상으로, 주인공은 원효로 동일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성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선산을 중심으로 해서 원효 책관설화가 팔공산과 상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지님께서 제가 요걸 3월 8일 날 5시쯤 토론문을 작성을 하고 저녁에 좀 TV를 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오도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지님께서 이야기하신, 제가 뒤에 글을 못 적었는데 그게 보니까 한 30도 45도 정도 되는 오담 올라가는 쪽에 그 원효로드라고 하는 아주 이게 암자를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그 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이건 정산 80바퀴 암자를 연결시키면 아주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지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과정에서 엇불시대 원효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질문 2부는 한번 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낙수대, 낙수사, 공룡사, 공룡사라고 하는 그 사철명을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부분은 관음성들에서 공룡사가 오늘 학술대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선족 때 이때까지는 영남 제일선원이었고요. 아주 천불전이는 대가람이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위상이 있는 사찰이고요. 공룡사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그 폭포를 보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처음 오는 사찰이라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아, 폭포가 역시 멋있고 관음상이 멋있다라는 그런데 이런 사찰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 알려지지만 좀 더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룡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관심도 많이 있고 문화원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는 제가 10년 전에 남양주 지사를 1000페이지짜리 6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분이 흔히 말해서 남양주 시민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 문화와 책을 지역 마을지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60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고 그 이후 흔히 말해서 집대성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는 문화가, 흔히 말해서 공룡사의 문화가 양산의 문화가 발전하고 천성산이 원효로서의 원효의 불교 문화적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지님이랑 사찰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양산시나 문화원에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 모습의 단초가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만이 양산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해주신 장원님께서 장교님께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양산과 천정산 각광받는 이유로
두 번째는 숙종대 위에 억굴시대 원자사상이 다시 재조정받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낙서자 혼동과 명시인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성지들의 홍보, 이를테면 체계적인 홍보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로 세 부분, 중반부에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혼자 글을 보고 글을 쓰는 것보다도 주변에 이렇게 여러 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도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글을 완성시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하게 논평의 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제가 이 글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빌라테스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요양선과 청성사는 이 첫 현대설화의 시작인과 동시에 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말해서 이제 조선의 스님들이 유람을 통해서 사료조사를 통해서 척한대라고 하는 안대의 실체가 이 척한대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주지 소임자가 조선 총독부의 관보에 등재될 정도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 걱정이 뭐냐면은 과연 이게 얼마만큼 문헌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인가. 역사학을 전공한 것이어서 이 기록이 아니면은 어찌 보면 한 발짝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 말 역시도 바로 옛사람들의 말을 그냥 단순하게 중원부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